계절이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은평의 경우 13일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찬바람 쌩쌩 부는 추위에 모자와 목도리, 귀마개까지 등장한 거리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서울시가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주택 등에 계량기함 보온 덮개를 지급하고 동파 안전 계량기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장철인 12월까지 김장 쓰레기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은평구와 양천구는 2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김장 쓰레기 표시 후에 버리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계절이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위에 모자와 목도리, 귀마개까지 등장했는데요. 네, 추운 날씨 속 풍경 손성혜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날씨에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와 장갑으로 중무장했습니다. 초겨울 추위에 단풍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잎이 대부분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남았습니다. 산책 나온 어르신들은 햇빛이 드는 곳에 앉아 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춥고 떨리지. 모자 쓰고 장갑 끼고 두꺼운 신발 신고 이렇게 두꺼운 옷 입고 이렇게 다녀요 지금. 13일 아침 7시 기준 서울의 평균 기온은 영하 2도, 지역별로는 은평은 영하 5.6도, 양천은 0.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찬바람에 몸을 잔뜩 움츠린 모습입니다. 머리가 너무 추우니까 모자도 이렇게 덮여진 거 하고 그냥 진짜 꽁꽁 싸매고 왔어요. 시민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한파 대피소에 들어가 있거나 온열 의자에 앉아 추위를 피합니다. 앉으면은 엉덩이가 따뜻하니 좋아요.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중앙차로 정류소 100여 곳, 가로변 정류소 1,100여 곳에 온열 의자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닥친 영하권 추위는 화요일 낮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14일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로 예상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16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6도로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올겨울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 31만 세대를 선정하고 맞춤형 보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은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 다세대 주택 등인데요. 서울시는 보온 대책이 필요한 곳에 계량기함 보온 덮개를 지급하고 동파 안전 계량기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동파 안전 계량기는 영하 10도에서 24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으며 최근 10년간 동파에 이력이 있는 수전을 중심으로 10,000개를 설치합니다. 수도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에는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나 120 다산 콜 재단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채우기, 틀기, 녹이기 3대 안전 수칙을 기억하고 수도 계량기 함의 보온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서울 시내 21개의 자치구에서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습니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장철에는 김장 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은평구와 양천구는 2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김장 쓰레기임을 표시한 후에 배출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높고 심하면 폐렴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맘때쯤에 유행이 하는 질병인지가 궁금하고요. 독감도 계속 유행 중인데 이게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네, 백일에는 특별하게 유행하는 계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을부터 지금 유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 시국 때보다 3배 정도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감은 환절기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이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 활동량은 강해지고 인체 면역력은 저하되기 때문에 또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 사람들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독감 관련보다는 계절적 영향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침이 100일 동안 이어져서 백일해라고 알고 있는데요. 증상을 보고 좀 감기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감기와는 어떤 점들이 다른 건가요? 네, 백일에는 초기 1, 2주는 감기처럼 콧물이나 코막힘, 미열 등이 발생을 하지만 감기는 특별한 치료법 없이 일주 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백일에는 100일 동안 기침하는 것처럼 보통 8주까지 심한 발작적 기침이 나면서 흡기 시에 훅 하는 들이마시는 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고 상당히 피곤하고 기침을 많이 하면서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기침이 12주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세 미만에서는 1%에서 사망이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염성도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백일의 발병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또 예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백일에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되어 있고요. 발병이 되게 되면 보통 한 5일간은 격리를 하셔야 되고, 백일에는 항생제, 마크로라이드 계통의 항생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고, 가습기 등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식사는 구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방법으로는 우리가 어릴 때 이 백일의 예방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침위생, 손위생, 그러니까 손을 잘 씻어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손 슬리브라고 그러죠. 그쪽 안쪽에다가 기침을 하는 기침 예절을 잘 지켜주시고 밀폐된 실내에 있을 때는 자주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은 서울 도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관악구 난곡 지역이 대표적인데요. 네, 서울시는 난곡에 생활 SOC를 늘려 활기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HCN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악구 난곡동에는 총 13,000세대가 삽니다. 그중 아파트 거주민은 821세대입니다. 대다수가 오래된 단독주택과 4개층 이하 연립주택에 사는 겁니다. 편리한 시설과 안전 등 아파트를 바라는 요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난곡 지역 주민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계셨더라고요. 여기에. 너무 지하철이 일단 없으니까 되게 시골스러워요. 실제로 인구 유출이 뚜렷합니다. 관악구 주민이 2018년 50만 명에서 현재 48만 명으로 3.8% 줄었는데 난곡동 주민은 2만 9천 명에서 2만 5천여 명으로 12%나 줄었습니다. 난곡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0월 시가 발표한 난곡 생활권 중심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대형마트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5%를 기부받아 문화와 여가시설 등 생활 SOC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좀 하향해서 반영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거기에 이제 상가라든지 그 입주되는 뭐 기업이라든지 들어와서
그 정주를 하면서 적상권에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좀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제한이 없었던 최대 개발 규모를 1,500제곱미터로 한정하고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건물 수도 3분의 1로 낮춰 개발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전철 남곡선 역세권 예상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개발을 유도합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은 사실 필지를 같이 개발을 해야 돼서 이 서로 협의가 안 될 경우 개발이 늦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동 개발 구역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문가는 서울 안에서 교통 등 적차로 인한 지역 소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생활 SOC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서울시 발표에는 남곡선 개통 문제가 맞물려 추진해야 제대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한꺼번에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남곡선 개통을 전제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지역을 확 바꿔주는 제안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난곡 소멸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공영불로 끝나지 않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은평구가 오는 12일 세계 폐렴의 날을 맞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은평구 보건소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폐렴구균은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급성 중이염, 폐렴 등 침습성 감염을 일으킵니다. 양천구가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섭니다. 양천구는 기계식 주차장 311곳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검사 확인증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방청 조사 결과 최근 4년간 기계식 주차장 출동 건수는 2,300여 건에 달합니다. 양천구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양천구는 우선 수능 당일 수험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수송 차량 20여 대를 지하철역 등에 배치합니다. 또 점검반을 구성해 수험장 주변 소음 유발 요인을 사전에 조치하며 3교시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현장 소음 통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23일 대입 정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정시의 특징과 전망, 지원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수험생과 학부모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3일부터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립니다.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해누리타운 6층에서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각종 신고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청소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옷과 지갑 등 1,800만 원어치를 훔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청소 도우미로 일한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170만 원 상당의 반지갑 등을 청소용품 가방에 넣는 방식으로 1,800만 원어치 의류 30여 개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대상이며 충전을 원할 경우 충전 차량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13일부터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참여자에게는 30kWh의 무료 충전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뒤 상업시설이나 노후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